금일은 ELW 그리고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기초자산이 선물인 원유, 코덱스 원유 ETF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ELW라는 상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품 많이 들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10년에 방송을 듣다가 그때 당시에 스티비라는 곳에서 ELW 전문가가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면서 우리 30% 먹었죠? 그러면서 내일 50% 먹을 수 있어요. 막 제가 희한한 상품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 전문가를 따라서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상품인 파생 상품 중에서도 ELW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파생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 근데 요즘에 이 부분을 접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접하고 ELW하고 선물이 기초자산이 된다.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것이 왜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ELW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수 옵션과 주식 옵션에 대한 파생 상품이다. 지수라고 하면 K200, 우량주에 대한 지수, 즉 K200은 삼성전자 내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0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현물이죠. 여기서 파생된 게 지수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옵션이 있어요. 지수 옵션이라는 거는 여기에 워런트적인 개념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면 지수가 200인데 200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개념을 확 써가지고 10배에서 30배 정도가 팍팍 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은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전부 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자산의 100%, 50%, 5%, 1% 간에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수 선물이라는 거는 K200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ELW라는 거는 지수 옵션 그리고 주식 옵션 여기서 또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또 파생시켜가지고 만든 상품이 ELW라는 상품인데 사람들은 ELW가 이 옵션 상품이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해요. 옵션이라는 거는 행사가가 있고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지수 옵션이나 주식 옵션보다 더 위험한 게 실질적으로는 ELW 상품이에요. 왜 위험한가 하면 지수 옵션이나 주식 옵션 같은 경우는 LP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다 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 치면 무차익 공매도. 여러분들이 무차익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도 미결을 증가시키면은 주식수처럼 상품의 개수가 막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파생된 이 ELW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증권사가 발행을 해요. 하나의 증권사가 예전 같은 경우는 320만 주만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320만 주가 발행이 됐을 때는 5원이다 10원이다 일부 트레이더가 사요. 10원이 해봐야 3,200만 원이거든요.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작전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ELW 스캘퍼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작전을 하면서 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승률을 하면서 돈을 싹쓸이한 부분이 있어요. ELW는 지수 옵션과 선물 일반적으로 옵션과 선물보다 더욱 위험한 상품이에요. 원래는 구조적으로는 더욱 위험한 상품인데 이 안에 다시 LP가 있는 거예요. 지수 옵션, 주식 옵션에서 파생됐는데 LP는 유동성 제공자고 호가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은 매도를 칠 수 없잖아요. 얘네들은 선 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발행 주식수가 340만 주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개인들이 왜 이거를 하면 위험하냐 하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프리미엄이 옵션 프리미엄 높듯이 프리미엄이 작아지겠죠. 대다수는 행사가가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옵션이라든지 지수 선물, 그러니까 주식 옵션에서 수익 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ELW는 더 힘든 거예요. 그 배로 힘들 수 있다. 상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 옵션보다 더 위험한 상품인 거는 L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다는 거죠. 옵션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해서 내가 프리미엄을 따먹겠다라고 하면 매도를 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프리미엄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팍 터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ELW 상품은 프리미엄이 죽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시간같이 세타라고 하죠. 세타라는 녹아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ELW 상품은 발행자, 즉 증권사를 위한 상품이다 라고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한때 2010년, 2011년도에 굉장한 유행을 했어요. 과거에는 홍콩에서 유행하면서 국내에 굉장한 붐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ELW 그때 당시에는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주식 계좌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ELW가 막 하루에 10배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주식하던 분들, 뭐 삼성전자 우량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ELW 사고 막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파생시장의 1위, 거래대금 거래량의 1위를 했던 적이 바로 2011년도경 그 당시거든요. 과거에 사무실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파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전국에서도 파생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분의 스승님이 진짜 기똥찬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고평가되었나 저평가되었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커버드 풋 전략, 선물 매도, 풋 매도, 풋이라는 것이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님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 대표님을 보고 왔던 분들이 있는데, 이 군단들이 있는데 전국대회 1위, 2위, 3위, 4위 이 ELW 전국대회 1, 2, 3, 4위를 했던 분들이 왔어요. 사무실에서 같이 거의 1년 정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당시에 지금 거의 전국구 최강자분 한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ELW 전국대회 1, 2, 3, 4위가 같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배우러 온 거죠. 배운다기보다는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왜 그랬냐면 ELW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죽고, 그 다음에 스캘퍼 사건이 터졌어요. 스캘퍼 사건이 뭐냐면 다이렉트 회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식이 움직여요. 이 삼성전자 주식이 인다라고 하면 일반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1초에서 2초, 3초 정도 이후에 이 ELW가 움직여요. 그런데 다이렉트 회선을 쓰면 이것과 동시에 움직이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1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선물 옵션, 뭐 ELW, 그 다음에 파생에서는 이 1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매집을 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매집을 시켜버리니까 한 호가를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5원짜리가 10원이 되는데 이 호가에 뭐 10만 주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 10만 주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개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얘는 한 템포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시스템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해서 실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다이렉트 회선을 통한 부분에서 이 호가를 잡아먹는 돌파 매매라고 할 수 있죠. 이 기관과 외국인이 왜 빠르냐? 여러분들이 돌파할 때, 이게 뭐 호재가 나왔을 때 돌파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이거 못 잡잖아요. 회선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쓰는 회선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VVIP들이 쓰는 회선 외에는 빠르지가 않아요. 주식도 그래요. 파생은 더해요. ELW의 그 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1초, 2초 사이에 더 빠르게 매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5%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뭐 벌고 싶은 만큼을 버는 거예요. ELW 1위인데 이분이 계속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호회 분들이 그러면 자기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화정 거기에다가 뭐 신영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증권 뭐 EW에서 움직임이 좋고 LP가 신경을 안 쓰는 증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과 이게 일부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70억 그 다음에 30억 뭐 이런 식으로 수십억을 다 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대회 1, 2, 3, 4위 막 와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0억 버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뭐 500만 원을 잃고 하루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또 머리를 잘 쓴 게 여기서 손을 끊어야 되겠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돈 다 잃을 수 있겠다. 현금화 시킨 거죠. 스캘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니까 거래량이 열토막이 나면서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이질 않았죠. 그때 당시에 ETF가 있었고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2배짜리도 만들어지고 나왔죠. 그러다가 2017년 정도에 만들어졌죠. 원유 ETF라는 것을 만들었죠. ETF는 인덱스 펀드,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유 ETF예요. 기초자산이 다른 종목들은 전부 현물이에요. 근데 원유 ETF는 기초자산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해외 선물이에요. 결국에는 6월물이니 7월물이니 8월물이니 해가지고 이 선물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현물이라는 거는 현물의 레버리지는 일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 여기 보시면 지금 원유 유가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36.56달러, 1배럴당 36.56달러의 크루드 오일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특밸류가 여기 곱하기 10을 하면 36,560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4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거를 1천만 원만 가지고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죠. 과거에는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걸 매매를 했어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4,300만 원이다. 그러면 9배, 10배. 이게 때에 따라서는 3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우리 주식이나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30% 위아래 제한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15% 제한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레버리지가 4배 정도 여러분들 스탁론 써가지고 4배면 엄청나게 쓰는 거죠. 여기서 원유 선물 ETF다. 왜 이게 무서운 상품이냐면 이거의 기초자산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체의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8배에서 10배 정도 기본이었어요. 여기다가 원유 선물 이거의 2배짜리 그건 몇 배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배, 10배짜리죠. 그럼 그거는 도박 아닙니까? 당연히 투기 도박인 거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댓글 같은 경우 쓰실 때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괴리율을 보고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투자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했을 때는 괴리율 자체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게 하루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하루 사이에 괴리율이 엄청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선물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얘가 10%가 위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데 10%면 100%가 위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품 자체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발행하는 주체, 이 원유 선물을 발행하는 주체는 IPO를 거쳐서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IPO라는 부분들은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주식이라는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IPO 공개를 통해 가지고 공모가를 정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기관들이 1% 가지고 간다. 직접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원유 선물이라는 거는 안 사요. 여기 보시면 2억 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2억 주를 발행을 해도 ELW나 ETF나 발행을 해도 기관, 유동성 공급자가 이거를 돈 주고 삽니까? 안 사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빠질 것 같다 라고 하면 매도 치는 거예요. 위아래 유동성을 공급을 하다가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매도 쳐버려요. 이거는 시총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죠. 왜니? 얘네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매도는 얘네들만 칠 수 있어요. 개인들은 매도를 못 쳐요. 개인들은 매도를 쳐가지고 얘네들이 수익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데, 이 기초 자산 자체가 레버리지 상품인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4배 내지는 뭐 이거의 더블이다라고 하면 8배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 과거 같은 경우는 그거의 2배, 3배 정도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었는데 그 괴리율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서 이거 투기 도박인 거 알면서 왜 접근을 하냐. 이 손실 나신 분들은 투기 도박인 줄 몰라요. 원유 선물 자체를 투기 도박인 줄 몰랐던 부분들에서 공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했지. 그분들이 투기 도박인지 알고 이런 기초 자산 자체가 레버리지가 막 10배 가까운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10%가 빠지면 이게 깡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를 알면 이걸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이 자체 상품이 불완전 상품이에요. 이건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상품들이에요. 금감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감원이 이 상품을 허가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왜냐하면 선물 자체는 월물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K200을 기초 자산으로 했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이 K200이에요. 월물이 아무리 변한다라고 해도 K200의 기초 자산은 계속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되고 거기에 K200이 바뀔 수는 있어요. 매년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인덱스 펀드라는 것을 추종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이 자체는 선물을 추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품들이에요. 이 자체는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가 수익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양심 있는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이런 상품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월가의 글로벌 헤지펀드, 퀀텀 펀드의 매니저한테 이 상품에 대해 그 사람이 양심적이면은 이 상품은 고객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품 자체는 금융감독원이 만들지 말아야 되는 상품이에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상품이고 이 자체는 기관, LP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상품이다. LP가 매도를 쳐요. LP가 매도 쳐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도 안 치면 돼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원유 선물이 기초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의 포지션을 1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지들이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죠. 이 상품 개인들은 피를 굉장히 빨아먹는 상품이에요. 이 자체가. 뭐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구조 자체가 그래요.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물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 자체는 레버리지도 상당히 크고 거기에는 또 프리미엄이라고 치는 부분들을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LP가 선 매도를 칠 수 있는 상품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챙기고 아직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하잖아요. 뭐 롤오버 비용이 발생했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 상품을 허가해 준 거는 이건 자기네들이 개인들한테 이걸 허가를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허가해 줬다라는 부분들 그 자체가 직무유기고 걔네들이 절대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되는 상품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품 자체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상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개인이 이런 투기적 상품에 해서 손해를 보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을 모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뉴스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주면은 뉴스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홍보팀 이런 데서 원유가 유행이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신문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고 기사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회사 홍보팀 쪽에서 우리 이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거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만들어줘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이거 좋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자가 쓴 기사이긴 하지만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주식이라든지 ETF, 뭐 ELW 이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문제이고요. 이 부분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되고 댓글상에서 왜 이러한 사람들 뭐 계리율이 이렇고 어떻고 이 계리율이 이렇죠. 원유 선물에 10%의 변동성이 터졌다라고 하면 계리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리율을 이거를 맞추고 아이나브를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왜 힘드냐 하면은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인데 8배, 10배 그러한 레버리지 상품들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1억을 사보세요. 그거 3%만 빠져도 30%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빠지면 깡통 차는 거예요. 5% 빠지면 절반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품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그 상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개인들이 이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 개인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요구를 해야 되냐면 금융감독원을 요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상품을 허용을 합니까? 당연히 금융감독원을 요구를 해야 되고 걔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